안녕하세요, 나이프 리페어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칼을 갈 때 3등분으로 안 갈고 한 번에 갈면 안 되나요? 3등분으로 가니까 자꾸 어느 한 부분만 이렇게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한 부분, 두 부분, 세 부분으로 딱 나눠지면서 이 한 부분만 많이 갈린 건지 적게 갈린 건지 자꾸 대파나 쪽파 같은 칼질에서는 잘 안 잘리고 찝히는 부분들이 생깁니다. 이렇게 남겨주셨고, 지금 보실 수 있는 이 칼과 같이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한 부분, 두 부분, 세 부분으로 딱 나눠져서 연마를 한 것처럼 일자로 만들어진 날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연마 작업을 하셨을 때 칼을 사용할 때 이 일자 라인 칼날들이 도마에 닿게 되면 칼날이 도마와 딱 물리지가 않아서 재료가 완전히 끊어지지 않거나 재료가 덜 썰리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게 됩니다. 그럼 이렇게 3등분으로 연마했을 때 왜 이렇게 칼날이 연마되는지를 알아볼게요. 아주 간단하고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. 우선은 칼을 완전히 붙여서 숫돌에서 연마를 하셨을 때 처음과 끝을 모두 동일하게 연마를 하셨을 경우에 이런 현상이 발생됩니다. 그건 칼날 끝은 약간 둥글게 만들어졌기 때문인데요. 숫돌을 사용할 때 이 칼턱 부분, 지금 숫돌 아래쪽에서 시작하잖아요. 이 아래쪽에서 시작할 때 칼턱 부분이 연마됐다면은 숫돌 위쪽을 사용해서 연마를 하실 때도 이 칼턱 부분을 사용해서 연마를 하셨기 때문입니다. 말로만 설명하니까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시죠? 그래서 다른 칼을 가지고 보여드릴게요.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실 수 있게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변형된 칼이 아니고 이런 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칼을 가지고 보여드릴게요. 지금 현재 숫돌의 가장 아래쪽 부분에 칼턱을 맞췄고요. 그리고 위쪽으로 올렸을 때 숫돌에 칼턱을 맞춘 상태입니다. 지금은 미세하게 앞쪽이 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조금 더 확인하기 쉽게 라운드가 큰 앞쪽 부분을 지금처럼 보여드릴게요. 현재 숫돌 가장 아래쪽에 날쪽이 닿은 상태고요. 위쪽으로 올리면서 보시면 앞쪽 부분은 확실하게 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여기서 같은 방식으로 여러 번 반복을 했을 때 지금처럼 반복을 하게 되면 어느 부분만 소모가 될까요? 당연히 지금 닿는 부분만 소모가 될 겁니다. 그래서 점점 날이 일자처럼 판판하게 연마가 되는 거예요. 자, 그럼 어떻게 연마를 해야 이 라운드를 유지를 하면서 연마가 가능한지 이 3등분으로 나눠서 보여드리면, 첫 번째로 칼턱 부분을 숫돌 가장 아래쪽에 놓았다면 처음 시작할 때 숫돌의 가장 아랫부분은 칼턱입니다. 그리고 중간 부분으로 올라갈 때는 바로 약간 올라간 연마가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끝까지 올라갔을 때는 칼턱은 닿지 않고 이 중간 부분 3등분으로 나눴을 때 가장 첫 마디, 가장 위쪽 부분이 닿는다고 생각해 주세요. 그러면 이 앞쪽 부분 3등분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숫돌 가장 아래쪽에서, 중간 부분은 여기, 그리고 앞부분 여기는 숫돌 가장 위에서 연마를 하시는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 3등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랫부분, 중간 부분, 가장 끝 윗부분 이렇게 연마를 진행을 해 주시는 겁니다. 좀 더 가까이에서 보실 수 있도록 3등분 맨 위쪽 부분을 숫돌에서 보여드릴게요.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가장 아랫부분, 그 다음에 올라가면서 중간 부분, 더 올라가서 끝 부분으로 갈수록 윗부분 끝에가 닿는 겁니다. 확대해서 좀 더 가까이에서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봤는데 보셨나 모르겠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있을 거예요. 나는 반대로 하고 싶어,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. 그래서 맨 위쪽 숫돌의 가장 위쪽 부분이죠. 이쪽 부분이 칼턱, 그리고 아래로 내려와서 중간 부분, 끝 부분 이렇게 연마하시는 방법, 그리고 앞쪽 부분이라고 가정했을 때 아랫부분 내려오면서 끝부분 이렇게 연마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. 저 같은 경우도 칼턱이 숫돌의 가장 위쪽, 그리고 내려오면서 이 중간 부분, 끝부분으로 가정했을 때는 아랫부분, 칼코 부분 이렇게 연마를 하는 빈도가 좀 더 높습니다. 그럼 여기서 지난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그 스펀지
칼 모양 스펀지를 가지고 어떻게 변하는지 그 부분을 보여드리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.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지난번 영상에서도 사용했던 이 두 가지의 이런 스펀지입니다. 여기에서 연마를 하면서 칼날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드릴게요. 먼저 칼날은 지금처럼 약간의 라운드가 있는 본래의 형태를 갖고 있는 칼입니다. 그리고 현재는 두꺼운 칼 끝을 갖고 있어요. 이제 연마를 해서 반대편으로 넘겼을 때 이 형태가 유지되느냐 유지되지 않느냐 이걸 볼 겁니다. 처음 연마는 이 숫돌의 가장 아래쪽 부분이 칼턱, 숫돌의 가장 위쪽 부분도 칼턱, 숫돌의 아래쪽과 위에서 모두 닿도록 이렇게 연마를 해 보겠습니다. 세 부분으로 나눠서요. 자, 이렇게 연마가 끝났습니다. 지금 이곳 부분이 가장 잘 보이는 부분인데요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일자가 만들어지고 이쪽 부분도 거의 일자 형태를 유지하면서 연마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지금처럼 이렇게 연마를 하셨을 때 점점 칼이 라운드를 잃고 일자로, 그리고 앞쪽도 일자로 연마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럼 숫돌에서 본래 만나야 될 부분을 한번 연마를 해 보겠습니다. 숫돌의 가장 아래쪽은 끝부분 칼코, 그리고 아래쪽 부분이 올라가면서 숫돌의 가장 위쪽, 그러니까 칼턱으로 예시를 들었을 때 칼턱이 숫돌의 가장 윗부분, 그 다음 내려왔을 때 3등분의 가장 윗부분인 이 중간 정도의 지점입니다. 반대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. 숫돌의 윗부분, 첫 번째 바디의 가장 윗부분이 숫돌의 가장 아랫부분입니다.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앞부분이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이전 칼과는 많이 다른 이 라운드가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고 좀 더 부드럽게 라운드가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마찬가지로 칼턱 부분도 이렇게 라운드가 칼코 끝까지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숫돌을 사용하실 때 끝부분, 중간 부분, 턱 부분 이렇게 숫돌과 칼과 모두 다른 부분이 만난다고 생각해 주시면서 연마해 주시면은 칼날이 일자가 되지 않고 지금처럼 완만하고 부드럽게 라운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. 자, 이렇게 작업을 끝내도록 할게요. 질문 주신 답변을 영상으로 만들어 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게